광주대학교 평생교육원, 인문교양교육, 성공적인 대화법에 대한 강좌, 아나운서 문재영 교수의 좋은 대인관계 3대 원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간은 스피치를 통한 좋은 대인관계 3대 원칙에 대해서 제가 설명하고자 합니다. 네, 먼저 모든 스트레스는요, 사실 여러 가지 원인도 있지만 사람에게서 오는 스트레스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하물며 가족관계, 그리고 친척관계, 그리고 직장인들, 또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 그래서 사람에게서 오는 그 스트레스가 가장 큰 거거든요. 과연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까요? 저는 먼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바라볼 것. 1번입니다. 원칙. 상대방 입장에서 바라보고 대화할 것. 역지사지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역지란 건 바꿀 역. 내가 바꿔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보니까 이해가 되더라. 내 입장에서 한 건 아니거든요. 가장 위험한 게 내 생각은 옳고 상대방 생각은 그르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관념이 다를 뿐이지 결코 그가 나쁘고 그러고 내가 옳다. 이건 위험한 생각인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브라, 얼룩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자료 화면에 그림이 있지만은 얼룩말은 과연 검정 바탕에 흰 줄이 그어 있는 걸까요? 아니면 흰 바탕에 검정 줄이 그어 있는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 설문조사를 미국에서 해봤습니다. 백인들은 대다수가 90% 이상이 원래 하얀 말인데 검정 줄이 이렇게 그어진 것처럼 돼 있다. 흑인들은요, 아니다. 원래 검정색인데 흰 줄을 그어 놓은 것이다. 무려 9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관념의 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틀렸고 나의 생각만이 옳다. 이건 굉장히 위험하다. 단지 관념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구가 둥글다는 건 여러분 아시지만은 아직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지구 인구 중에서 17%라고 합니다. 그들에게 지구가 아무리 둥글다고, 잘못됐다고 공격을 하고 그러면 될까요? 그들은 왜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가 자전과 공존의 원칙이라든가 우리가 태양의 궤도를 돌고 있다든가 달이 우리를 돌고 있다든가 이런 설명을 함으로 해서 그것이 해소가 되리라고 봅니다. 발명왕 에디슨은 선생님에게 질문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다. 당연하죠, 여러분. 이거 하나 더하니까 두 개가 되는 거죠. 에디슨은 질문합니다. 선생님, 하나 더하기 하나가요,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그게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물을 한 방울하고 또 한 방울을 이렇게 섞이니까 선생님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너 그거 틀린 말이야. 하나 더하기 하나 당연히 둘이지. 너 그건 절대 틀려. 이럴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그래. 그렇구나. 네 입장에서 보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가 되는구나. 그건 액체일 경우에 그렇구나. 그러나 고체일 경우는 합체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이란다. 라고 에디슨의 입장에서 설명을 해 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에디슨을 칭찬해 줬습니다. 정말 기상천외한 생각을 하구나. 그래서 에디슨은 우리 역사상 가장 훌륭한 발명가가 되었던 거죠. 지금 여러분, 저는 지금 뉴스를 보면은 첫째 두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대선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고요. 관세 정책,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치킨 게임이라고 합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세 정책. 여러분, 치킨 게임이라는 단어를 여러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칠판 뒤에 치킨 게임, You are such a chicken 이런 단어를 써봤는데요.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1950년대 브레이브 게임이라고 합니다. 용감한 게임. 그래서 두 자동차가
상대방이 서로 보면서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포기를 했을 때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누가 먼저 포기하느냐. 치킨 게임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내려놓지 않으면 나도 결코 내려오지 않겠다. 그러니까 관세를 올리면 중국은 또 올리고 미국이 올리면 또 올리고 무려 관세가 45% 관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000 물건인데 관세가 45%면 $1,450의 물건이 되겠죠.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 인플레이션의 가격의 부담은 결국 소비자가 하는 거겠죠. 이러한 전쟁이 빨리 종식되길 바랍니다. 또한 회사는 회사 간의 가격 경쟁으로서 정말 가격을 인하하는 경쟁을 한다면 자본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결국 망하게 돼 있습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못했다고 사과하기 전에 나는 결코 사과하지를 않겠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 헤어지게 됩니다. 잃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우리 어머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자, 싸움을 했습니다. 맞고 들어왔습니다. 그래, 맞는 사람은 편히 자고 때리는 사람은 쭈그리고 잔단다. 얘야,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저는 그 말을 어린 나이에는 엄마가 잘못 알고 있구나. 왜 지는 게 이기는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제가 양보하고 이해하고 물러날 줄 알았을 때 나중에 그 사람이 내게 승복하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념의 차이일 뿐이다. 그러니까 지는 것이냐 이기는 것이냐 끝까지 싸운 게 아니라 관념의 차이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십시오. 역지사지라고 합니다. 저 사람 생각과 내가 관념이 다를 뿐이다. 그가 그르고 내가 옳다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얼룩말 얘기했죠? 흰 바탕에 검정 줄이냐, 검정 바탕에 흰 줄일까? 그걸 생각해 보면 뭐가 옳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관념이 다른 사람끼리의 만남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입니다. 민주주의란 뭘까요? 다수주의입니다. 우리 반 클래스메이트 여러분 60여 분이 지금 계시지만 여러분 생각이 각각 틀리거든요. 어느 한 사람 생각을 다 소중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할까요? 결정은 하나 있습니다. 다수가 결정한 거에 따르는 게 승복하고 그게 민주주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결코 따를 수 없다고 막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전체의 입장에 제가 따라주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합니다. 스피치를 통한 좋은 대인관계 3대 원칙 1번.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말해라. 아셨죠? 네. 두 번째, 결코 비난하거나 공격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제 손가락 한번 보시겠습니까? 손가락으로 비난을 하면은 자, 손가락 하나는 하늘을 향해 있고 손가락 세 개는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저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일단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게 되면요. 상대는 방어를 하게 됩니다. 방어를 하고 자존심이 상처를 받습니다. 자존심이 상처받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저에게 적대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격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의 입장에서 그가 왜 그렇게 생각한 건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접근해서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리 있게 말해 줌으로 해서 그가 이해하고 아 그렇군요.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복수란 건 말이죠. 원한이 쌓였을 때 하는 겁니다. 이 복수란 게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상대방에 대한 원한이라는 겁니다. 그 원한을 풀어야겠죠. 예를 들어서 자존심이란 건 내 자존심이 중요하지만 상대방 자존심도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비난하거나 상대방을 비판하지 마라.
자, 세 번째입니다. 솔직하게 칭찬하라. 칭찬에 인색하지 말아달라. 정말 칭찬에는요, 고래조차 춤을 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예를 들어서 볼까요? 식당에 갔습니다. 좋은 음식이 나왔습니다. 그럼 맛있게 먹고 결제하고 나올까요? 식당 주인에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이 김치가 너무 맛있었군요. 요 음식이 제가 먹어본 중에 최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그분 식당 주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 손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고 다음에 또 오면은 너무 반가워하고 또 서비스가 좋아지겠죠. 또 저 예를 할까요? 저 그저께 이제 하나은행에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너무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끝나고 그분이 명찰을 보니까 대리 누구누구였습니다. 대리님 고맙습니다. 너무 친절하게 잘해주셔서 제가 이 하나은행의 영원한 고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분이요 앉아서 인사한 게 아니라 일어서더라고요. 그러면서 고객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루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기에서요. 또 어떤 사람이 상담을 해줬단 말이죠. 카운셀러 콜센터를 통해서. 그러면 너무나 자세하고 알기 쉽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하루에도요. 저는 뉴스에서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집에 불이 났습니다. 방화범을 잡고 보니까 그 주위에서 중국집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종업원이었습니다.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왜 불을 질렀느냐고 잡아서 이제 얘기를 했겠죠, 경찰이요. 며칠 전에 짜장면과 만두와 시킨 음식을 가지고 조금 배달이 늦게 도착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받은 주인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이 종업원을 비난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앙심을 품게 욕을 하고 이게 짜장면이 불어터진 게 이게 뭐냐 당장 가져가 하고 욕설을 하고 이 짜장면 배달원은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너무 그게 싫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복수를 할까 하고 그 집에 밤늦게 휘발유를 가지고 와서 불을 내서 거기에서 그의 어머님 한 분이 돌아가실 정도 큰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에 목숨을 주고받는다는 말 명심하세요. 그래서 절대 상대방에게 비난이나 비판하시면 안 됩니다.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발적인 사고란 게 어디에서 날까요? 자존심 상했을 때 울컥하는 기분에 흉기를 들고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래서 그 사람이 억울하게 죽는 그런 경우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절대 비난해도 안 되지만은 정말 칭찬에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은 결코 하지 말아라. 자, 좋은 예를 들까요? 여러분 이렇게 모처럼 사람 만났습니다. 몸이 조금 몸집이 있는 분을 만났어요. 오랜만에. 그럼 그분에게 정말 등치가 좀 커졌군요. 살이 쪘어요. 건강해 보이십니다. 그분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분에게는 오히려 네, 정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습니다. 날씬해지셨네요. 그 말이 칭찬이 되겠죠. 반대로 날씬하고 몸이 좀 안 좋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을 만날 때는 어떻게 할까요? 네, 얼굴이 좋아 보입니다. 좀 살이 쪄 보이는군요. 그래요? 제가 좋아 보입니까? 예, 그분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립 서비스가 아닌 마음에서 진실하게 상대방을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하루에 3명을 칭찬하면요, 3명의 나의 친한 사람이 우군이 생깁니다. 자, 하루에 3명, 한 달이면 3, 3, 5, 90명이 나의 친구가 되는 거거든요. 반대로 3명을 비난하면은 그 사람은 저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난하지 말고 칭찬해라. 그래서 우리는 늘 그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쁜 게 99가지일지라도 한 가지의 장점이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에게 한 가지의 장점을 배우고 그 장점을 칭찬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대인관계, 스피치를 통한 관계의 세 번째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늘 칭찬에 대해서 기분 나빠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스피치를 통한 좋은 대인관계 3대 원칙. 1번,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야기하기, 역지사지. 두 번째, 상대방을 비판하거나 결코 비난하지 말라.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에 대해서 관념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 세 번째, 칭찬에 인색하지 말라. 진정으로.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그 사람이 내게 친절하게 해줬을 때, 그의 장점을 칭찬했을 때 좋은 인과관계가 맺어지리라고 봅니다. 카네기 인간관계론의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사람들은 많은 대중 속에서, 다수의 대중 속에서도 내가 항상 돋보이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럼 그 사람에 대해서 칭찬해 줄 때 그 사람은 어떡할까요? 돋보이는 거가 되겠죠.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원칙을 잘 지키고 인과관계가 좋은 분들이 늘 행복하고 또 좋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5분 쉬었다가 다음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상시에 이렇게 강의를 듣기를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팜플렛을 보니까 또 아나운서님이라고 또 쓰여 있어서요. 거기서 마음에 확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강의를 듣고 정말 배운 것도 많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제가 변화돼서 정말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강의 들을 때마다 선물을 받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수에서 온 문금주입니다. 저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헬스를 하고 저의 꿈을 위하여 광주에 오고 있습니다. 아, 내가 정말 여기 꿈을 펼치러 오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내일 모레면 60인데요. 이 나이에 이 강의 들으면서 저에게 희망이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강의도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이 인연 끝까지 오래오래 가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